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먼저 원이라는 도형의 정의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원의 정의는 뭐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근데 어떤 같은 거리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겠지. 이걸 우리는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중심은 용어니까 평면 위에 임의의 정점이라는 얘기를 할게. 먼저 평면 위에 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고, 임의의, 즉 아무 데서나 정점의 반대말은 동점이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의 정의의 특성상 중요한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임의의 정점이랑 같은 거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정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는 이 평면 위의 임의의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이 같은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즉 평면 위의 임의의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다 모아놓고 보면은 요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럼 당연히 요 거리들이 전부 다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은 중심이 되겠고, 간단한 얘기지.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든 어떤 원 문제든 중요한 건 누구다?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는 것 혹은 확인하는 것이 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접근 방법이다. 왜? 정의에 의해서.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기하학적인 표현을 좌표 평면으로 끌어와서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우린 평면좌표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평면좌표에다가 원을 그리면 얘는 어떠한 수식 형태로 나타낼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도 평면좌표로 끌고 와서 우리가 수식 형태, 어떻게 보면 함수 형태, 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원도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를 수식으로만 옮기면 간단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임의의 정점 C라고 잡을게요. 이 임의의 정점 C는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놈들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들,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그려지고요. 이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점들은 다 무슨 점인지 모르니까 변수 P점 X, Y라고 설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X와 Y가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이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정의를 수식으로 바꾸면 돼요. 국어를 수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자, 이 점에서 이 모르는 점들까지 거리는 언제나 R로 일정하다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세울 수 있어요. 점 C와 점 P의 거리는 R이다.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앞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루트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이 R이어야만 하는 거죠. X랑 Y가 뭐가 됐든 얘가 원 위의 점들이려면. 따라서 양변을 제곱할 수 있지. 그러면 절대값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의 절대값은 R제곱이다죠. 루트를 제곱해서 루트를 벗겼으면 당연히 안에 건 절대값이 되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너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왜? 제곱이니까.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값의 표현은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냐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방정식에서
이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바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만약 기준이 되는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됐지? 그리고 또 용어 하나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한 이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거꾸로 표준형의 장점은 뭐냐 라고 하면은 표준형으로 써 있으면 방정식이 우리는 바로 이 원의 중심 A, B이고 반지름은 R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도 있겠죠. 원의 방정식이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표준형을 전개하면 됩니다. 표준형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이거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얘를 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 상수항을 넘겨야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방정식에서 조금 편했죠. r제곱은 0이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여기 복잡한 개수들을 어느 한 문자로 표현한다면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자,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라지 a는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라지 b는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라지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다. 이 라지 a랑 라지 b가 라지 c가 a랑 b랑 r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보면 바로 뭘 떠올려야 된다? 너는 그냥 원의 방정식인데 일반형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타내어진 원의 방정식을 다시 표준형으로도 바꾸는 법을 알아야겠죠. 왜? 사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우리가 이 일반형을 알고 있음으로써 가지는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일반형에선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뭔지 개수로서 명확하게 빠르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형을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중요해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법이야. 어떻게 바꾸냐?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완전 제곱식 꼴이죠.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주면 돼.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수 라지 A, 개수 라지 B, 상수항 개수 라지 C를 그대로 써서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바꿔주면은 먼저 일단 x는 x끼리 정리를 해주고 y는 y끼리 정리해주고 상수는 이따가 처리해주면 되겠지. 자,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 y는 y끼리 완전 제곱식을 하면은 돼요. 우리 완전 제곱식 공식 아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었지. 4분의 a제곱을 더하고 빼주는 건 이따가 맨 뒤에다 쓸게요. 그리고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플러스 c. 아까 빼준다는 반의 제곱들 여기다 써주면 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x 플러스 2분의 a 제곱 y 플러스 2분의 b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형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개념을 쓴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의 변형, 2차 함수에서 배웠죠?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완전 제곱식 변형할 때 썼던 그 알고리즘을 쓴다 이 얘기예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특수한 케이스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어쨌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서 해석하거나 또는 좌표 평면에 이미 그려져 있는 원을 수식적으로 해석하기 위함이야. 그지? 근데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진 원을 정말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렇게 떠 있으면은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지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독특한 케이스로 이 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면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축에 접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수식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요, 중심이 있을 것이고, 중심이 예를 들어서 a, b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원에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없이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축에 접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x축에 접하니까 자연스럽게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이으면 그럼 반지름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이 x축에 접하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것도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너의 y좌표는 b이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는 b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중심의 좌표에 y좌표가 된다. 다시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가 된다. 거꾸로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이 된다.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고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쓰면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x축에 접하는 거 말고 y축에 접할 때도 비슷한 논리로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반지름은 중심의 좌표의 x좌표가 된다. 중심의 x좌표가 된다는 거지. 굳이 안 그려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의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x축, y축에 둘 다 접해 있다. 즉 동시에 접해 있으면 그러면 너와 너가 같이 만나서 눈치 빠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내가 중심의 좌표 또한 a, a라는 즉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여기를 a, b라고 놓으면은 어떤 수식을 가질 수 있느냐. 1번 조건에 의해서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b예요. 근데 2번 조건에 의해서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a야. 근데 우리는 배경 지식으로 원의 반지름은 언제나 일정하죠. 원 위의 중심과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이었을 때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다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b라는 수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a,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반지름 역시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당연히 여기서
중심의 좌표의 y좌표, 즉 중심의 y좌표, 중심의 y좌표라고 표현을 했지만 반지름은 길이이기 때문에 y좌표가 음수여도 너는 내가 양수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음수여도 양수로 생각하고 양수면 양수로 생각하게 해주는 수식, 절대값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줘야지만 된다. 됐지?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두면은 문제를 접근하기 편하다. 됐죠?